네, 2023년 9월 9일 북한의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일이네요.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구구절을 앞두고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김군옥 잠수함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제목은 이겁니다. 김군옥 잠수함을 침몰시키자. 격침이란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침몰시키자. 어떻게? 지금 그들이 이 잠수함에다가 전술 핵무기 SLBM을 탑재했다고 하니까 SLBM을 쏘도록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은 매 5년, 기념일에 5년, 10년, 5자로 끝나는 해하고 0자로 끝나는 해를 축하를 많이 합니다. 올해가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입니다. 48년 9월 9일 날 했죠. 그래서 그들은 구구절이라고 하는데 구구절 75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구구절을 하루 앞둔 8일 날 북한의 모든 매체가 김군옥 영웅함 함 번호는 841호입니다.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행사는 9월 6일 함경남도 심포에 심포조선소가 있죠. 북한이 여기서 주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잠수함 기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김군옥 잠수함 진수식이 열렸는데 그것을 이틀 동안 묵혔다가 8일날 도하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 참석했고요. 여러 요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북한 잠수함을 설명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김군옥 잠수함 제일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잠수함이니까 앞부분이니까 머리수 쪄서 함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인공기,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덮어 씌워놨죠. 이런 식으로 잠수함 진수한 거는 우리도 많이 했죠. 우리는 태극기를 씌웠는데 이들은 인공기를 씌웠습니다. 그 함수부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뚱뚱이가 김정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함수부에서 쭉 가다 보면 뒤에 삐쭉 솟은 게 있죠. 이게 함교라고 합니다. 교자는 다리 교자인데 이 다리를 물에서 보게 되면 다리가 높이 있죠. 그 높이 있는 거를 영어에서는 브릿지라고 합니다. 다리. 그래서 함교 그러면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다리라 그러면은 이 물을 건너가는것만 생각하는데 영어권에서의 다리는 물보다 높으면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 한 채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걸 브릿지라 그러는데 그걸 일본과 우리가 함교라고 번역을 했죠. 다리 교자를 써서. 함교 부분인데, 함교에 보게 되면은 좌우로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타라 그러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은 물을 저항을 받으면서 앞부분이 들리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숙이면은 이쪽이 눌리니까 함수가 찌그러져서 밑으로 들어가는 자망하는 그런 걸 합니다. 요거 이 타가 있다는 걸 잘 보시고요. 자, 이 두 번째 사진은 아까 찍은 것 반대편으로 와서 찍은 겁니다. 함수부, 인공기가 걸려있는 함수부는 육지에 걸려있고 꼬랑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스크루죠, 스크루. 잠수함을 밀어주는 회전체, 스크루가 있는데 그건 물속에 담궈 놓고 있어요. 이거는 스크루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죠. 스크루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물을 어떻게 휘젓고 거기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날 수 있다. 그걸 짐작할 수 있으니까 물에 담궈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가 있는 함교가 있고요. 함교 위에 인공기가 걸려 있고 841 숫자가 쓰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북한 해군 깃발 같은데 그 붙어 있는 길게 함교랑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SLBM을 쏘는 그러한 수직 발사관을 설치한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함교는 원래 이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붙어 있는 건데 북한이 추가로 함교 뒤에 함교처럼 툭 튀어나온 이런 시설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SLBM을 쏠 수 있는
수직 발사대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좀 더 깊게 분석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요. 요거는 아까 그 북한이 추가로 붙인 함교 뒤에 붙인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북한이 찍어준 사진인데 드론을 이용해서 행사장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인공기가 걸려 있고 뒤에 함교에 붙어갖고 길게 상당히 길죠. 이 잠수함 몸체에 뭐가 있고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함교보다 훨씬 두꺼운 모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6발의 SLBM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북한이 아주 잘 보여줬어요. 잘 보여줬어요. 자, 이 북한의 이 잠수함이 뭔가 하면은 로미오급입니다. 북한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한 20척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서 50년 이상 돼서 거의 작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로미오급은요, 참고로 1800톤급입니다. 1800톤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잠수함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장보고급, 1200톤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손원일급, 그게 1800톤입니다. 9척, 둘 다 9척씩 있어요.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급, 그래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3척을 만들었고, 추가로 계속 9척을 만들었는데,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 이상입니다. 로미오가 1800톤이니까, 우리랑 톤수로 비교한다면은, 손원일급하고 동급인데, 손원일급은 SLBM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작기 때문에. 그럼 SLBM을 우리는 어디다 탑재했냐? 3000톤급인 안창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도산 안창호함 모습입니다. 태극기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태극기 있는 부분이 바로 함교 부분인데 함교 뒤에 이 북한의 잠수함처럼 추가로 붙인 부분이 없어요. 이 3000톤짜리 우리 그 도산 안창호함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함교에다 뭘 덧대갖고 수직 발사관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통통한 몸체 속에다가 수직 발사관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잠수함은 이래야 돼요. 제가 잠수함을 설명드릴 때, 여기 잠수함 모양 있다. 이거 제가 뭐 그 전에 받은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은요,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딱 모양을 만듭니다. 요게 바로 함교 부분이에요. 근데 북한은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수직 발사관을 넣은 거고, 우리 도산 안창호함은 이 안에다가 다 미사일을 집어넣은 거죠, 수직 발사관을. 근데 북한이 여기다 추가로 붙이게 되면 이 무게중심이 깨집니다. 이 배나 이 항공기는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있으면 무게중심을 안 잡아도 돼요. 오른쪽이 더 무거워도 이 땅이 받쳐주지만 물이나 하늘에 있으면 한쪽이 무거우면 처집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이런 모양을 만들면 이게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다가 뭘 잔뜩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가라앉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많이 실으면 이쪽으로 가라앉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세월호 사건 보실 때 보게 되면은 세월호에다가 이 화물을 뭐 실으니까 한쪽으로 쏠려갖고 배가 끼우뚱했기 때문에 밸러스트 탱크에다 물을 채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밸러스트 탱크가 뭔가 하면은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무게가 쏠리면은 반대편 쪽에 있는 탱크에다가 일부러 바닷물을 넣어서 그쪽도 무겁게 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무게를 무겁게 하면 배가 빨리 못 가죠. 잠수함 같은 이 여객선이나 화물선은 물건을 싣는 것이라서 공간이 많지만 이런 잠수함이나 군함은 크면 클수록 적한테 먼저 발각돼서 공격당하기 때문에 공간이 적어요. 근데 이게 무게균형이 깨지면은 그걸 추가로 반대편에 뭐 맞춰서 무게를 잡기 힘들어요. 근데 북한은 여기다 이만큼 덧대고 여기다가 추가로 미사일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으면 이게 무게중심이 뭔가 깨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비유를 이해하기 좋겠다. 제일 작은 차가 레이죠. 레이 자동차에 5명이 타고 트렁크에다가 짐 가득 싣고 달리면은 레이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네시스에는 5명이 타고 뒤에 골프백 6개 실어도 붕 갑니다. 왜? 엔진이 크니까, 차가 큰 만큼. 마찬가지로 잠수함도 이렇게 만들 때 요 크기에 맞춰서 엔진을 집어넣어요. 스크루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 더 많은 뭘 실으면은 무거워지죠. 그러면 숨 차집니다. 숨 차지면 어떻게 돼요? 엔진하고 스크루가 더 세게 들어가니까 소음이 커지죠. 예, 북한은 바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작전을 해보면 소음이 크게 나오고 막상 작전을 할 때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탈을 탁 해갖고 밑으로 쭉 집어넣으면 중심이 깨지니까 빨리 가라앉거나 천천히 가라앉거나 뜰 때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SLBM을 쏘도록 작전하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 도산 안창호함에다가 6발의 현무2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었죠. 요 화면이 우리 국방부에서 공개했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걸 발사를 해서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성공국이 됐었죠. 우리는 처음에 이걸 발사할 때 처음에는 이 바로 도산 안창호함에서 못 쏘고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SLBM을 싣고 물속에 잠수시켜. 그리고 거기서 수중 바지선을 만들어 한번 쏴봤죠.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있다 싶어서 도산 안창호함에서 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거죠. 저 연도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손원일급에는 어떤 게 있었냐? 거기서는 순항미사일이 있었어요. 현무3. 근데 이 순항미사일하고 어뢰,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싣는가 하면은 요 잠수함 맨 앞부분, 여기다가. 해군들은 요걸 콧구멍이라 그래요. 콧구멍, 우리 코 여기 있잖아요. 이것처럼 콧구멍이 6개, 7개, 10개 뚫려 있어갖고 일로 풍풍 쏩니다. 압축 공격에서 팍 밀어내면은 어뢰는 착 가서 휙 돌려서 이제 스크루 돌려서 적함을 따라가고 순항미사일이나 대함미사일을 팡 쏘면, 대함미사일도 순항미사일을 팡 쏘면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부력 때문에 위로 팡 뜹니다. 수면에 올라가면 빵 터지면서 불이 붙어 날아가서 수면에 붙어갖고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이 되는 거죠. 순항미사일과 어뢰는 요 잠수함 맨 앞부분 콧구멍에 집어넣는다. 근데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쏘게 되면 떠올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늦으니까 여기서 바로 올립니다. 수직으로 쭉 올려갖고 역시 압축 공기를 빵 쏘 올린 다음에 수면에 올라가면 펑 불이 붙어 날아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손원일급에는 순항미사일하고 어뢰를 집어넣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3,000톤급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SLBM 탄도미사일을 집어넣었다. 근데 북한은 순항미사일이나 어뢰를 넣어야 하는 로미오급에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몸통이 작은데 몸통이 작으니까 한교 뒤에다 덧붙여가지고 무리하게 올렸다.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기를 쓴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봐주십시오. 이게 원래 7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에 들어왔던 미국의 전략원장은 뭔가 하면 핵탄두를 달고 있는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미국에는 오하이오급이 대표적인데 그 오하이오급에 승함에서 이 전망경으로 한번 보는 사진입니다. 아마 외국 정상이 미국의 전략원잠 탑승한 건 처음이라 그러는데 글쎄 처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영국이 안 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영국은 자기네 전략원잠을 미국에서 제공받으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SLBM도 미국 거예요. 미국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전략원잠을 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핵 추진이 아니에요. 우리 손원일급, 도산 안창호급, 장보고급처럼 디젤 엔진을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넣었다가 배터리로 갖는 그런 디젤 잠수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SLBM을 탑재했으니까 자기도 SLBM을 탑재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거죠. 근데 자기네 SLBM은 핵탄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전술 핵 탄도미사일을 달고 있는 공격 잠수함은 모든 잠수함은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다 공격 잠수함입니다. 단 핵 추진이 되게 되면 그건 이제 전략 원잠이 되는 거죠. 원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걸 타고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뭐 말도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탔죠. 네,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따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들은 뭔가 하면은 2014년도로 보입니다. 2014년도 11월인가 그런데 이 로미오급 잠수함에 김정은이가 탑승을 했어요. 탑승을 하고 이제 이 운항을 했는데 이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물속으로는 안 갔어요. 잠수함에 대통령이나 국가원수를 태우고 잠수했다가 만약에 못 떠오르면 큰일 나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자기는 로미오급 잠수함 제일 큰데 한번 탑승하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폼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술핵 탄도미사일을 올리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워낙 작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기를 쓰고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김군옥이가 누구냐? 김군옥 잠수함이라 영웅 김군옥 그러는데 김군옥은 우리나라 전사에는 안 나오고요. 미국과 영국군 전사에도 거의 안 나오는 건데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나죠. 그리고 7월 2일 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참전을 하는데 먼저 온 것이 해군이었죠. 영국 해군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주문진 동해 앞바다에서는 당연히 미국과 영국군이 이제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날 영국 해군의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 자메이카함하고 블랙스완급 초계함 블랙스완함 그리고 미 해군의 경순함 주노 이 세 척이 영국 함정 두 척하고 미국 함정 세 척이 이렇게 작전을 쭉 나가고 있어요. 주문진 앞바다를 가고 있는데 그때 북한 해군 자기네 기록 따르면 제2 어뢰정대 소속 어뢰정 몇 척이 다른 민간 선박을 이끌고 수송작전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영 함대가 딱 보고져서 쫙 따라가니까 이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 이 어뢰정대의 대장이라 그럴까? 정대장이 김군옥이에요. 그는 전체 이 함대의 정대의 대장이면서 자기가 이끌던 배는 214함인가 그럽니다. 거기에 함장이었죠. 21함을 탄 게 김군옥이네. 이 21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배를 영국의 두 함정이 공격을 해서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수송선이 도망가는 거는 미국 배 주노가 쫓아가서 다 격침시켰어요. 20일 김군옥이 탄 요 배만 가라앉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도망갔죠. 그래서 영국 해군 기록 보게 되면은 이게 전투 같은 것도 아니라서 자기네 함정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전하러 갔다가 북한 어뢰정이 접근해서 포격을 해서 쫓았다. 이런 정도만 기록이 돼 있고 미국도 특별한 기록을 안 했어요. 북한의 어뢰정은 3척이었고 수송함은 10척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격침된 23호 북한함을 유엔군은 발견하죠. 그리고 그 배에 있던 그 배에서 나온 북한 그 어뢰 정장, 그 배의 대장이죠. 그놈을 체포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제4번째 인민군 포로를 우리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깨졌는데 이 전투를 북한은 이 어뢰정대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제2 어뢰정대에다가 근위 칭호를 줍니다. 근위라는 거는 임금을 옹호하는 경호부대라는 뜻인데 참고로 북한이 6.25 전쟁 초기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때 105, 105 전차여단이 들어와서 서울에 들어오고요. 3사단이 들어오고 4사단이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 세 개 부대는 6.25 전쟁 중에 북한이 근위 3사단, 근위 4사단, 근위 105 전차여단으로 근위를 붙여주죠. 마찬가지로 해군도 제2 어뢰정대를 근위 제2 어뢰정대로 이 전투 이후에 불러주고 이때 살아남은 김군옥 21호 어뢰정장이면서 이 어뢰정대장이죠. 김군옥을 공화국 영웅을 주고 그 다음에 침몰한 22호는 침몰했죠. 그 배의 정장인 리왕군 죽었을 겁니다. 아마 이 친구한테 공화국 영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척이었는데 세 번째 함정은 유엔군이 정장은 우리가 체포를 해버렸죠. 생포해버렸죠. 23호 어뢰정장.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놈은 우리가 생포했고 23 어뢰정의 정장은 22 어뢰정장은 전사했는데 북한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줬고 21 어뢰정은 도망쳤는데 그 정장 김군옥한테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줬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인민군에서 별 하나까지 답니다. 걔네들은 그걸 준장이라고 안 하고 소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제대를 하는데 2009년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애국 열사릉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호 이 어뢰정을 평양에 있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 이제 보관하고 있죠. 네. 이러한 김군옥을 기려서 이번에 SLBM을 탑재한 핵 SLBM을 탈재한 잠수함을 이걸로 이름 지은 겁니다.
근데 북한은요, 이 20일 어뢰정이 아까 그 세 척의 두 척이 미국이고 한 척이 이제 미국 배라 그랬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볼티모어 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격침했다고 주장합니다. 볼티모어 함은 이 전투에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김군옥을 영웅화했는데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냈다는 거예요. 이제 김군옥 잠수함이 SLBM 탑재했다니까 요놈이 이제 동해로 나와서 SLBM을 쏘도록 우리 자꾸 부추겨야 돼. 야, 한번 쏴봐. 우리 못 믿겠어. 뻥치지 마, 영훈아. 해봐 쏴봐.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빵 쏘다가 잘못되면 이게 스스로 침몰해요. 참고로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잠수함에서 어뢰를 팡 쏘잖아요. 그러면 어뢰가 빠지면은 이게 무게중심이 깨지니까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잽싸게 바닷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어뢰 발사관. 그래서 균형을 잡죠. 아마 수직 발사관도 쏜다는데 물을 빨리 집어넣어. 안 그러면 막 흔들려. 작은 배일수록 마구 흔들려서 그러면 뭐 그 안에 사람들이라든지 기계가 크게 고장날 수도 있죠. 그래서 SLBM을 탑재하는 배들은 큽니다. 근데 이 너무 작은 배에다 실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해봐라. 실전으로 보여줘라고 심리전을 펼치는 거야. 야, 정은아, 네가 직접 타고 와서 한번 해봐, 임마. 자신 있으면 해봐, 임마. 그래서 김정은이 태우고 와서 SLBM 박 쐈는데 이게 잘못됐고 꼬르륵 가라앉으면 아주 좋죠. 아니면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잠수함에 가서 빵! 어뢰로 쏴도 좋고 부담스러우면 작전해봐 해갖고 스스로 사고 나도록, 스스로 침몰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국가 목표를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한테 지지 않으려고 길을 써서 뭘 만들고 억지로 하는데 그래 잘한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서 한번 박살내라 이겁니다. 침몰시키자. 이런 목표를 갖고 다양한 작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얘기였는데 감사합니다.